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기 보면 맥심 표지에 등장한 강용석, 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사나요? 라는 사연이 사실은 왔습니다. 황심수에서 오는 사연은 보통 개인적으로 겪는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이 많이 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강용석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정치인이긴 한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이 유튜버 방송가로, 또 사실 이번에 경기도 지사 후보로도 있는 분이라서 이전에 국회의원 하다가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그만두고 또 선거에 나서 떨어지고 이러는데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맥심의 모델로 나왔는데, 맥심, 저도 사실 맥심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이전에 있는데 모델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좀 그래서 그때 심리 상담 이거하고 사람들이 가진 직장 생활에서 고민 이런 거 가지고 맥심 모델은 됐는데, 모델이 된 건 아니죠. 이 맥심의 잡지에서 인터뷰를 한 정도는 있는데, 강용석 씨는 놀랍게도 보통 맥심 이 표지 모델은 아주 빵빵하고, 보통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쭈쭈빵빵 이쁜 아가씨 모델들이 노는데, 남자가 이 모델로 노는 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어디 방송 잠깐 나갔다가 저 앞에 이 강용석 씨가 방송하고 나오는 바람에 박종진 씨하고 강용석 씨하고 저하고 같이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머리를 팍팍 밀은 상태더라고요. 신기하다 이러고 인사하고 지냈던데, 이분이 모델로 온 걸 보고, 야, 신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연이 이렇게 왔네요.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AI 아가씨, 재밌는 사연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머리 좋은 개천 관종, 추진력 좋은 어그로꾼 강용석이 6월 맥심 표지 모델로 등장했지 뭐예요? 심지어 교보문고 판매량 차트에서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잡지는 야시시한 이쁜 여자 모델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때론 송혜 아저씨도 나오지만요. 그런데 섹시 모델 표지일 때보다 판매량이 월등히 높아서 맥심 관계자들마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데요. 밟을수록 강해지는 그 남자. 바닥에 휘발유가 흥건하고 기스난 얼굴로 라이터를 공중에 던지는데, 그 라이터의 불꽃은 마치 불사조를 표현한 것 같았어요.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라는 미드 가십걸의 명대사가 떠올랐고요. 이렇게 불쌍한 표정의 남자 버전으로 말이에요. 알고 보니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때도 맥심 표지 모델을 했었더라고요. 경기고 동문이라는 작곡가 주영훈이 해준 조언, 비호감으로 밀고 나가라처럼 섹시 잡지 모델로 선거 홍보를 하더니, 이건 강용석만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때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복당은 못했었거든요.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도 도도맘과의 구설수로 복당이 안 됐었고요. 이번에도 최고위 의결에서 거부돼서 6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로 나온 상황이고요.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준석에게 복당을 시켜주면 성비위 의혹 제기 영상을 내리겠다고 제안했다는 등 여전히 말이 많았었죠. 무소속이지만 강용석의 지지율은 5%를 넘어서 TV 토론도 할 수 있었고요. 공약에 대해 파악하고 지적하는 것도 꽤나 설득력 있고 쉽게 잘 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경기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출퇴근 거리를 줄이는 거다.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면서 의욕만 앞서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지난 탄핵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것도 참 영리한 사람 같아요. 강용석은 자신의 지지율이 개인 인기가 아니라며 자유우파들이 국힘의 행태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 때문에 찍어주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표시할 수 없어 한다. 기회주의 세력이 당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심이 나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한 자신의 정치적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어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만약 10% 이상 득표하게 되면 TK에서 지역구를 내보내고 비례대표에서 6석은 확보할 수 있다며 가로 세로 연합을 창당한대요. 박근혜 정부 시절 썰전에서 얻어온 정서적 지지를 잘 살리고 박근혜 사적 구입 대금 지원까지 잘 이어온 것 같아요. 이준석이 강용석은 합리적인 사람이라 몇십억을 써야 하는 선거 무소속으로는 절대 안 나온다라고 말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대표적인 헛똑똑이라고 응수했고요. 사실 가세연의 활약으로 벌써 선거 자금이 22억이나 모였거든요. 강용석은 유명해지고 싶대요. 박사님, 이게 강용석의 욕망인가요? 제 주변 사람들은 강용석을 보고 그 좋은 머리를 왜 바르게 안 쓰는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용석이 뭘 하든 그냥 그런 인간이겠거니 하고 별 기대 없이 그냥 똑똑한 사람 정도로만 봐요. 또 누군가는 신분이 중요한 보수 정치판에서 개천용의 한계라면서 안쓰럽게 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도 알쏭달쏭한 느낌이 들거든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지? 돈? 관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허접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학벌, 돈, 여자, 권력. 누리고 싶은 걸 마음껏 도전해보는 저런 모습이 평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욕망을 솔직하고 뚜렷이한 모습일까 싶으면서도 왠지 저런 모습, 저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고 안 될 것 같아요.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걸까요? 네, 되고 싶어도 못 돼요. 강용석의 행보가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냥 강용석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돈의 편, 자기 자신의 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또 뭐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걸 더 노골적으로 추구해서 이렇게 튀어 보이는 걸까요? 강용석을 검색하면 내연녀로 추정되는 분의 사진들이 뜨는데요. 제 친구는 야심 있고 잘 되고 싶은 사람이면 왜 바보같이 자기 관리를 못해서 흑역사를 남기고 구설에 오르는지 그게 정말 안타깝고 궁금하대요. 저는 오히려 이성으로도 섹시하고 매력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려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15일 인터뷰에서 김은혜 후보하고 단일화되면 어차피 안 된다. 안 될 거니까 얘기할 거 없고 거기랑은 얘기할 사람이 없다. 결국 얘기는 청와대랑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김 후보를 상대할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던데요.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심지어 모든 대통령은 당을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국힘당과 계속 가지는 못할 거라며 러브콜도 보내고 있어요. 그런 글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정치인에 대해서 별다른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근엄하고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기대하거나 자기 편을 위한 실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계속 필요로 할까요? 도대체 강용석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지금 시대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세연이 보수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요? 맥심 잡지에서 보여준 현상처럼 이 사람에게 보이는 대중의 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질투와 선망인가요? 아니면 은밀한 대리만족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지루한 삶에서 광대 노름을 구경하는 걸까요? 네, 아이고, 진짜 놀라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댓글창에서도 누군지 강용석 공부 많이 했네. 이러면서 참 이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자기 PR 확실하네요. 뭐 이러면서 뻔한 이 댓글을 또 다시는데, 질문 참 놀라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보이는 대중의 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사실 오늘 강용석 씨에 대한 이 심리 분석이라기보다는 강용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맥심 잡지에 실린 강용석을 정치인이 아니라 쭈쭈빵빵 모델 아가씨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 잡지를 사는 사람의 심리, 소위 말하는 대중의 심리에 더 관심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와 진짜 맥심 돈 주고 산 사람 심리는 뭐죠? 되게 그 잡지는 제가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알기보다는 쭈쭈빵빵 그 모델 아가씨 몸매 인물 보기 위해서 그 잡지를 많이 산다고 이야기하면 그 편집장 되게 열받아 하시겠죠. 그분 안 그래도 처음에 제가 나갈 때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잡지에 인터뷰를 해요 그랬더니 저희 잡지에 있는 기사 내용이 상당히 심도가 있고 맥심 이 잡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신동아나 월간조선 보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60대 넘으신 분이지만 맥심 이 잡지를 보시는 분은 20, 30대 30, 40대에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사연을 한 줄 한 줄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맥심 잡지에 놓은 강용석에 대해서 진짜 쭈쭈빵빵 모델 아가씨만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심리가 뭘까요? 자, 그럴 때 이분 사연 주신 분들은 밟을수록 강해지는 그 남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이 험난한 강용석 씨는 아무래도 정치판에서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이 구설수 말실수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본인이 또 굳이 국회의원을 이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하는 상황에서 별로 크게 이 의미를 안 둘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였나? 네, 어쨌든 간에 맥심 구독자 수준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의 이미지가 마치 바닥에 휘발유가 흥건하고 기스난 얼굴로 라이터를 궁중에 던지면서 라이터의 불꽃은 마치 불사조처럼 표현한 거.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가 아니라 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어. 이런 아주 강한 남자, 쌍남자 중에서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본인을 이미지나 합으로 놓는 거.
그 가장 희생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거. 아, 박근혜 대통령 사절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마련해 줬다. 우와, 비련의 여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 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 강용석 씨가 가져갔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 전 대통령하고 관여되는 거는 뭐 진짜 나이 60세 70세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강용석이 저 자식 개망난인 줄 알았더니 진짜 뭐 있네. 뭐가 있어요? 어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강용석의 어리 내지는 뭔가 인정과 대비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네, 이준석. 이준석은 어떻게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발탁이 됐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싸가지 없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배신한 듯한 그 상황이 됐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준석과 강용석의 이미지 전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재밌게도 이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하기 전에 강용석 씨가 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을 때 서울시당에서는 오케이 하면서 만장일치로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안 돼!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그럴 때 중앙위원회에서 안 돼 했을 때 강용석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가장 껄끄럽고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지금 당선자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그거를 선택하는 이 선거였지만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사실은 참 별 기대를 가지기 힘들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마음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장 다음에 누가 나올 수 있을까? 5년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까라는 심리 상태로 급속하게 바뀌어지는데 그거에 일단 깃대를 누가 잡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강용석 씨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유력 후보의 깃대를 잡는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유력 후보의 깃대를 잡는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무슨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준석인데 이준석이 이제 뭐 이번에 총선에 됐을 때 이준석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가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상상을 할 때 벌써 이준석 발목 잡힌 거 있죠. 뭐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준석이 뭐 성상납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터뜨렸으니까 벌써 이준석과 강용석은 이 불구대천의 원수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는 머리 좋은 이준석 입장에서 이 강용석과 결국 본인이 한판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에 대권이든 이 소위 말해서 보수 진보 세력이라고 할 때 보수 세력의 정통성이든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까리한 상황으로 벌써 들어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강용석 물론 이준석 씨도 토론 나와가지고 말 잘하고 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준석 씨의 이미지는 이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로 그리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준석 씨의 이미지가 더 올라가고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바뀌었다기보다는 뭔가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뀐 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 뭔가 아시는 분 국민의힘이 이준석의 사당이면 이준석이 좌지우지는 당이면 왜 성비로 징계 절차에 회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분은 국민의힘이 대표로 이준석 씨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이 당 전체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가 될까요? 당 대표는 이준석이지만 당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에 이준석이 아닌 집단,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 그 주위에 있는 윤핵관? 모르죠. 윤석열의 심리가 궁금한데 심리학자들이 까막눈이 돼 있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윤석열의 심리는 여러분들 궁금해봤자 별로 더 궁금해할 필요 없으세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매일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궁금함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심리가 궁금하고 저 사람 심리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나 예상하는 그리고 비교적 상당히 통념적이고 일반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비교적 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궁금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의 심리를 왜 모른 척 해야 하는 거죠? 모른 척 한 일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강용석 씨를 너무너무 관심이 있어 하는 이 대중의 심리.
자, 이준석은 허수아비가 된 거군요. 허수아비라고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 열받죠. 대표로서 본인이 뭔가를 나름대로 보이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렇지만은 대표가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국회의원들이 대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일사불란하게 말을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 힘은 어떻게 있냐면 바로 다음 총선 공천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다음 공천에서 힘을 쓸 가능성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이제 당 대표가 곧 바뀌겠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권성동이 요즘 방긋방긋 제일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야 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런데 강용석 씨가 경기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 또 실제로 김은혜 씨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원으로 지금 이 낙하산 공천 또는 전략 공천인데 사실 김은혜 씨가 당연히 되긴 되겠죠. 근데 강용석 씨와 같이 손을 잡아라. 그래서 해라인데 김은혜 씨는 결코 강용석 씨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서로 김동연 씨하고 후보하고 지지율이 비슷하면 강용석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마치 윤석열 이 후보가 누구예요? 그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아야지만 이 비등비등한 것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지난 대통령 이 선거 마지막에 나왔죠. 그런데 결국에 나름대로 이 안 후보 안철수, 저는 왜 안철수 그분을 생각해 보면 계속 철수만 생각하고 안은 성의 생각이 잘 안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막상 서로 손을 잡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0.79%의 이 차이를 보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개인이 했다 이런 느낌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은 지금 강용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렇게까지 딱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 사연에서 참 강용석 스스로가 자신의 지지율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분 참 머리 좋고 정치적 감각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고생하고 또 이 개인 유튜브 방송하면서 절치부신 와신상담 이걸 했다는 거를 너무 잘 알려줘요. 자신의 지지율이 개인 인기가 아니라 자유우파들이 국힘의 행태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 때문에 찍어주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표시할 수 없어 한다 라고 해서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정당성, 명분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이 정당의 정체성이 애매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는 행태가 좀 선명하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든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 반발, 그거를 강용석이라는 나 개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본인에 대한 지지율을 인기가 아니라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세력, 특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기회주의 세력이다 라고 찍은 거, 이거 진짜 놀라운 표현 또 놀라운 의미 부여라는 것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간다면 아마 그게 올해 말부터 시작되면
벌써 당정 관계 지금은 뭐 이 절대적으로 이 국민의힘 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할 때, 이준석은 아직 본인이 공천에서 영향을 낼 만한 뭐 이준석 패거리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있기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강용석이 하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바보가 있나요? 사기꾼이 하는 말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 어떤 분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 정치인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상황에서 이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강용석 씨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모두 다 사기꾼의 행태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민주당은 성비를 즉각 초당시키는데 이준석 상납 터진 게 언젠데 윤리위원회가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는데 보수 정당이 아니라 당이 저가 사당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준석이를 공격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준석은 뭐 공격 하나 안 하나 이미 용도 폐기될 운명으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용도 폐기의 선두주자가 강용석이 나선다. 그러면서 강용석은 가로세로 연합을 창당한다는데, 사실은 가로세로 연합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인가는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암묵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뭐 대구시장 후보에 유영아 변호사를 이 후보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이 박근혜를 이름만 팔아도 이 뭐 국회의원으로 찍어주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은 강용석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이준석 씨와 나름대로 경쟁 구도를 할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 이재명도 갔고, 그 다음에 안철수도 갔고,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갔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386, 586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40대, 50대, 뭐 심지어는 60대까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 흐름에 대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강용석은 어쨌든 간에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그러면 또 다른 흐름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있다면 아마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진짜 완전히 바꾸는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런 기대를 걸었는데, 참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엄청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게 이준석의 역량으로 됐다라는 안타깝게도 생각을 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뭐지 하는 상황을 치고 놓은 사람이 여러분 강용석이라면 상당히 이준석과 강용석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재미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황상민이 부러워서 지금 누구를 깐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준석을 깔고 있나요? 아니면 강용석을 까고 있나요? 네, 저는 사실 누구를 까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사람이 대중의 마음속에서 다음 이
세대의 정치 세력을 만들 리더라는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강용석이 뭘 하든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강용석을 보수 정치판에서 개천용의 한계다라고 안쓰럽게 본다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도 마찬가지라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지? 라고 할 때 관심? 강용석 씨는 소위 말해서 관심을 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에도 엄청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아주 잘 해왔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대중의 욕망을 대변할 수 있고, 야,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강용석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으나 차마 이룰 수 없는 거, 이 사연 주신 분 너무 잘 표현했어요.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거, 이거를 남자라면, 특히 젊은 남자라면 강용석이고, 아마 이 젊은 여자라도 뭐 내가 도도맘이 됐더라면, 내가 강용석하고 연애를 했더라면, 뭐 강용석의 부인조차도 아마 강용석이 그런 거를 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이혼해 뭐 이랬지만은, 그래 네가 뭐 이 밖에 나가서 열여자하고 같이 뭘 하든 말든 그거는 잘해봐, 뭐 네가 그 대신 집에 와서 까딱 잘못하면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이게 사실은 강용석은 어쩌면 많은 대중들의, 특히 20, 30대 또는 40대까지, 어쩌면 50대까지의 한국 남자들 또는 일부 한국 여자들의 아주 이 욕망에 솔직한, 그러면서도 욕망의 극대화하는 모습, 그러면서 유명 인사와 유력 인사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용석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돈의 편, 자기 자신의 편이라고 하던데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강용석 자체에 대한 놀람과 선망,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내가 저걸 못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저런 거 안 해, 저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 속으로 알죠, 진하게 내가 뭐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이런 심리,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노골적으로 추구해서 그걸 튀어 보이는 걸까요? 뭐 내연녀로 추정되는 사진 뜨는 거, 내연녀로 추정되는 사진, 그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반반하게 잘생겼는가. 강용석이 나이가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본인이 내연녀한테 뭐 무상연애를 했는지 아니면 내연녀한테 열심히 돈 갖다 바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강용석은 무상연애 아니에요. 이 도도맘과의 사건에서 보면 뭐 쓰라고 카드도 주고 뭐 상당히 호방하게 나름대로 연애했기 때문에, 어쨌든 강용석이 이제 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김은혜 후보하고 단일하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 없다. 뭐 본인은 그런데 왜 단일을 하자고 그러냐? 적어도 본인이 경기도 지사 이 후보로 김원혜 수준의 같은 사람이다. 마치 안철수하고 윤석열 후보가 서로 단일화 합의했던 그거와 같은 구도를 사람들한테 이 나름대로 부각시키면 다음에 국민의힘 복당 신청하거나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절대적으로 없잖아요. 안철수가
국민의힘하고 국민당인지하고 합친 거하고 마찬가지고 지금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 이 전략공천으로 자기 회사 있는 그 지역구에 딱 이 공천받아 나와가지고 지금 당선될 가능성 확실히 있죠. 그 구도가 다음 오는 총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왜 이 강용석의 복당에 대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 이 선거에서 누가 국민의힘 또는 어쩌면 이 또다시 정계 개편이 돼서 정당의 이름들이 바뀌었을 때 그 정당의 주된 세력으로 남을 수 있는가. 실제로 강용석 씨,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가세연을 기반으로 한 이 본인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힘들겠지만은 국민의힘을 이 좌지우지하는 주도 세력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 시절 주워 담지 못한 은행의 수렁에서 계속 못 빠져나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에서 주워 담지 못한 은행은 사실은 모두들 알고 있으나 차마 말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어떻게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야지 그거를 네가 네 입으로 이야기까지 하냐, 이런 어떻게 보면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은행이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강용석이 그래, 그러면 내가 맥심 그 잡지에 주로 널 홀라당 벗고 노는 여자들이 나왔으면 나는 안 벗고도 이렇게 모두 원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욕망의 정체를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한다면 대중들이 그를 통해서 엄밀한 대리만족과 또 한편으로 질투와 선망, 그러면서 이 답답하고 별 재미없는 정치판에서 이 광대 노름을 잘하는 강용석에 대해서 광대가 진정으로 우리의 욕망을 밝힌다 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맥심 모델로서 나온 강용석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이 심리, 대중의 심리 이해가 되세요? 다음 에피소드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 마음을 읽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심리 상담가로의 첫걸음.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의 직각. 심리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 나와 주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자신의 상담 역량에 의문을 느끼는 현직 상담가. 보이지 않는 마음 어떻게 읽냐고요? 의사가 MRI를 사용하여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듯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WPI 검사는 마음의 MRI입니다. WPI 검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WPI 검사는 check.wisdomcenter.co.kr에서. 반복되는 나의 삽질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알게 되니 업무 분담을 할 때 상대의 성향에 맞춰서 지시할 수 있었고, 매뉴얼이 부족한 회원에게 직업적 선배로서 조언을 하니 사내에서 멘토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부하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은데 워크숍을 수료하면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나요? 초급 워크숍은 심리 상담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에 가깝습니다. 심리 상담가, 심리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WPI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마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의사의 경우 의대 졸업 후 자격증을 받더라도 최소 3년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과 같은 임상 수련을 거친 이후 활동하게 됩니다. WPI 전문가 자격증의 경우에도 취득 이후 상담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수련자, 인턴으로 취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WPI 초급 워크숍에서 WPI 검사를 통해 자기의 마음의 특성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성격 분류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나타내는 마음이 무엇이며 이것이 성격 특성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격 특성과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답니다. 특히 멘토 지도를 통해 참가자들 각자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별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간단한 개인 상담 및 1대1 원포인트 레슨도 황상민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 삶을 바꿀 투자. WPI 초급 워크숍. 신청은 02-6207-7430 check.wisdomcenter.co.kr.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